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히로와 면접술사의 취업예감TV. 지금 비수기,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쯤 열심히 하고 있을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거기에 대한 조언들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을 것들에 대한 조언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 전부 다 비시즌 기간인 지금 잘만 붙잡고 가신다면 다음 시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시즌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하고 계실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직무 경험 쌓으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계실 거고, 두 번째로는 토익이나 토스, 오픽 등 외국어 관련 점수에 대해서 점수를 등급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격증들 따려고 노력 많이들 하고 계시죠. 사실 자격증 따는 분들을 보면 지금 시즌에 뭐 마땅히 할 것도 없고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은데 이거라도 따야지 않겠나요? 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지금 한창 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하나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직무 경험이죠. 직무 경험. 직무 경험이라고 하면 인턴이나 계약직 아니면 아르바이트, 공정 실습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취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들이죠. 아무래도 일을 해본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간접적인 아마 업무를 한번 체험해 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일을 잘하고 자소서를 잘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할 때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거기에 참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턴에 출근하고 가서 앉아있고 뭐 마땅히 시키는 것도 없어서 복사하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뭐 이렇게 일도 안 시키고 이런 거 해봤자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들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직무 경험 할 때는 그냥 그렇게 체험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을 좀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잘 살펴가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직무에 많은 선배들이 일을 함께 하고 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좀 살펴보세요. 자기한테 일이 많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가만 살펴보면 분명히 그 조직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만 잘 살펴봐도 나중에 자소서에 쓸 내용들이 무궁무진해집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역량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조직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보고를 할 때도 보고 일자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면 월요일 날 보고를 한 뒤에 피드백을 받아서 재보고를 수요일 전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방관하거나 남한테 미루거나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고 방어만 한다거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조직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보고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좀 그걸 적어서 보관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친구들이 인턴 할 때나 아르바이트 할 때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는 하는데, 그것들을 적어서 보관을 하시면 분명히 나중에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쓴 말인데요. 흘려보낸 경험은 일상이 되지만 잘 정리해서 보관한 하루하루는 나의 역량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도 정말 좋은 문장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시면 그것들이 소중한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 버리겠지만,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적어두시면 자소서에 쓸 말이 늘어나고 면접에서 할 말이 반드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토익, 토스, 오픽 등 외국어 관련 점수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마 준비하시려고 학원도 다니고 하고 계실 텐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영어 점수가 높다는 것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췄다, 그리고 외국어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증명도 되지만, 사실 회사 안에서는 이게 성실함의 지표로도 많이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면접관으로 면접에 들어갈 때 보면은 이력서를 쭉 살펴보고서 학점이랑 영어 점수를 본 뒤에 그 점수가 높으면 이 친구가
뭐 그래도 열심히 살았나 보구나. 왜냐하면 뭐 토익 점수가 750점인 친구들보다 950점인 친구들이 아무래도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을 거고 학교 생활도 학점 높은 친구들이 더 열심히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걸 성실함의 지표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점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 외국어 관련 점수에 있어서는 좀 약간 오버 스펙을 갖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과생 기준으로 600점, 문과생 기준으로 700점대에 있다면 반드시 어학 더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점수대에 놓여져 있을 경우에는 최저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력서에서 걸러지는 최저 기준에 걸려서 자소서를 아무리 잘 써도 이력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류 통과를 위해서는 이 점수보다는 반드시 위의 점수들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토익 점수가 800점대 이상이다. 뭐 800점대 이상이면 무난하죠. 근데 이 점수에 있는 친구들은 토익을 다시 따려고 준비를 하고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들이면서 학원에 다니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딸 수 있고 자주 기회가 있는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말하기 시험 등을 통해 가지고 점수를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점수를 가지고 경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판단되고요. 만약에 토익 점수가 900점대 이상이다. 저희 학생들도 보면 915점이고 920점이고 이런데 그걸 토익 점수를 980점으로 끌어올리고 싶다면서 아직도 토익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라면 제발 제가 장담컨대 3년여간의 이 취업 컨설턴트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해외 영업이나 아니면 외국계 기업 중 아주 특수 직군이 아니라면 900점만 넘어가면 거의 다 제로 베이스로 동등한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10점, 920점을 980점, 990점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토익 스피킹 점수가 있는데 오픽을 또 보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좀 불안해서 그러는 것도 있고 자기가 토익 스피킹을 봤는데 그 시험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오픽을 보면 더 나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두 개 다 갖춘다고 해서 어느 점수를 더 인정해주거나 뭐 두 개나 가지고 있네? 이렇게 해주는 회사는 없으니까 제발 하나에서 점수를 뭐 따셨으면 더 이상 다른 영어 시험을 계속해서 보는 이런 운은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자격증. 자격증에 대해서는 확고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공기업 준비하시는 친구들한테는 이 자격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커말이라든지 한국사, 한국어 이런 자격증들이 가점이 있기 때문에 서류 통과율을 끌어올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하시는 거는 오케이. 지금 시즌에 하나 정도 혹은 두 개 정도 갖춰놓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기업 준비생들이죠. 대기업 준비하시는 친구들한테는 이과생들은 기사 자격증 같이 따시는 거 대기업에서도 인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히 오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다른 자격증들 많이 있죠. 뭐 시그마 6 자격증이라든지 뭐 CS 리더스 자격증, 모스 이런 다양한 자격증들은 따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2주에서 3주 정도 짧은 시간을 들여서 따는 그런 자격증들에 대해서 크게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대기업에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자격증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능력을 입증할까? 회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학원 수강하거나 아니면 어느 자격증들을 돈만 내면 딸 수 있는 자격증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자격증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한 줄을 채우려고 그것 때문에 자격증을 딴다면 차라리 태권도 단증이라든지 뭐 멘사 자격증, 물론 머리가 좀 좋아야 되겠지만 아니면은 뭐 병아리 감별사 이런 거라도 하나 따놓으면 차라리 그런 자격증이 면접에서 웃으면서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소재가 되지, 다른 뭐 그냥 잔잔바리들 이런 작은 자격증들은 사실 크게 여러분들의 이력에 큰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으니까 시간을 2주에서 3주 혹은 한 달간 이렇게 들여가면서 이 시즌의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준비를 안 하고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이드라인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자기소개서 초안을 지금 당장 바로 만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인적성과 NCS의 취약점에 대해서 탐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습관성 면접 증후군을 고쳐나가셔야 해요. 이게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소서 초안이 완성되어야 해요. 왜냐? 여러분들 취업에도 피크 시즌이 따로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미 시즌을 한번 겪어본 친구들은 알고 계실 거고,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친구들은 아직 감이 없어서 어리둥절하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1월과 2월, 6월과 7월, 8월 이 기간에는 사실상 비시즌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12월하고 7월이 이렇게 불쑥불쑥 나와 있는데 이 기간에 인턴 자소서, 인턴 공고들이 많이들 나오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비시즌이 지나고 나면 마의 피크 포인트들이 다가옵니다. 상반기에는 3월 그리고 하반기에는 9월이 되면 삼성을 필두로 공고가 딱 나오는 순간 정말 대기업에서 물밀듯이 공고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럴 때 자소서 초안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시즌을 맞이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소서 공고에 막 끌려다녀요. 여러분들이 자소서 쓰는데 굉장히 시간 또 오래 걸리죠. 빠른 친구들이 보통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 5일 정도 걸리는데, 이 시즌이 되면 8개에서 막 9개 정도의 기업들이 한꺼번에 자소서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에 몇 개 집어넣지도 못하고 막 10개에서 15개 기업에 넣고 거기서 우수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자소서 초안을 어느 정도 완성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 자,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가고 싶은 기업들을 한 5개 정도 선정하세요. 지금 시즌이면 여러분들 다 그렇죠? 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데들 가고 싶은 기업으로 뽑으실 텐데, 좋습니다. 그런 기업들 5개 정도 선정하시고요. 두 번째로 자신의 메인 직무를 2개 선정하세요. 문과생들이면 영업이나 마케팅, 영업이나 구매, 아니면 경영기획이나 경영전략, 다양합니다. 인사나 총무, 이런 식으로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직무 2개 정도는 어느 정도 설정을 하셔야 되고,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연구개발이나 생산관리 이런 식으로 2개 정도 딱 설정을 하신 다음에 지난 시즌 자소서 기준으로 토대로 초안을 써보시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느냐? 사실 기업에서 자소서 문항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소서 문항이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겠지만, 그게 인사 담당자들 몇 명이 그냥 요번에는 이거 한번 물어보자, 요번에는 아모레퍼시픽을 예로 들면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굉장히 많은 자소서 문항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경영진들한테, 이 의사결정자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 의사결정자들이 오케이 컨펌을 내준 자소서 문항들을 내기 때문에 이게 자주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난 시즌에 아름다움에 물어봤으면 다음 시즌에 아름다움에 물어볼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다른 어투로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물어보는 그 의도나 저희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소서가 완벽히 뒤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 중심으로 자소서를 써두시면 반드시 다음 시즌에 복붙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입니다. 인적성 NCS 취약점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인적성이랑 NCS 시즌이 자소서 서류가 지나가고 나서 쭉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때 돼서 준비해서는 굉장히 늦어요, 여러분들. 2주나 3주 준비한다고 해서 인적성 NCS 실력이 갑자기 불쑥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취약점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인적성 준비하는 친구들을 살펴보면 막 책을 5권 사. 여기저기 유명한 책들 있죠. 해커스라든지, 에듀스라든지 이런 데서 책을 5권 정도 산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막 풉니다. 그리고 막 채점을 해. 이거 맞았어. 이거 틀렸어. 그렇게 인적성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단점을 보완할 수가 없어요. 단점을. 유형별로 문제를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도형 추리라든지 수추리라든지 언어 추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시간을 재세요. 시간을. 그래서 한 문장당 들어가는 시간을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유형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1분 이상이 소요된 문제는 표시합니다. 1분 이상은 뭐 넘을 수도 있으니까 1분 30초까지는 제가 봐드릴게요. 근데 1분 30초가 넘어가는 문제들은 반드시 표시를 해두시고 틀린 문제도 표시를 해두십니다. 이거 두 개 다 틀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시간을 1분 30초 이상 들여서 막 2분 30초, 3분 30초 들여서 한 문제를 풀었다면 그건 틀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시간이 들여서는 다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 시간이 들여서는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다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 30초 정도, 1분 정도 시간이 넘어간 것들, 그리고 틀린 문제들을 따로따로 표시를 해두시고요. 이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자기가 오래 걸리고 자꾸 틀리는 문제 유형들이 따로 뽑히게 됩니다. 요 문제들 위주로만 속도와 정확도를 올리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거북시라든지 소금물 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쉬운 문제들은 여러분들 그냥 아주 쉽게 풀어요. 근데 자꾸 그걸 풀어. 자꾸 실전 모의고사에 그 문제가 나오면 계속 그걸 풀어요. 그러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 그 문제는 나와도 안 틀리고 나와도 오래 안 걸려요. 오래 걸리고 자꾸 틀리는 문제들을 보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쏟으셔야 되고 그게 바로 지금 비시즌에 하셔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네, 세 번째입니다. 습관성 면접 증후군을 고쳐야 됩니다. 지금 시즌에 바로 습관성 면접 증후군이라고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맨날 면접 수업 시간에, 제 면접술사잖아요. 면접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면접은 종합예술이다. 네, 왜 종합예술이냐? 여러분들이 자소서 쓸 때는 사실상 남의 자소서, 뭐 합격 자소서 따라도 써보고, 그리고 첨삭도 받아보고 이러면서 조금씩 끌어올리면 분명히 잘 쓰게 돼요. 인적성도 자기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잘 못하는 부분들 보완하고 이러면 금세 어느 정도 수준급 이상으로 끌어올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은 어때요? 그날 가서 직접 하는 거야. 면접은 여러분들의 답변 내용도 중요하지만 표정이라든지 말투, 자세, 목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평가받는 종합예술입니다. 근데 이런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로 하는 답변 내용 외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의 평가 요소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때요? 습관이잖아.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잘못된 습관들, 뭐 예를 들면 표정이 굳어 있다든지, 말투가 좀 이상하다든지, 혹은 자세가 삐딱하거나 태도가 불량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 시즌이 되기 전에 지금 알아채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돼요.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안타깝고 가장 슬픈 케이스들이 뭐냐 하면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이력서랑 자소서를 살펴보는데 이력서를 봤더니 너무 열심히 살았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막 성장하는 이런 커리어도 보여지고 이 직무와 관련된 연관된 경험들도 많고 이 친구 굉장히 괜찮다. 자소서 한번 읽어볼까? 읽어봤는데 두 가지식으로 잘 썼고 너무 좋아요. 괜찮네 이 친구 한번 볼까? 이러고 봤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막 벌벌 떨기도 하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태도도 불량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면접관으로서 이렇게 괜찮은 친구가 왜 저렇게 면접을 보지? 근데도 뽑아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런 친구들을 뽑아주면 나중에 거래처에 보내거나 임원들 앞에서도 아마 저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뽑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면접관들은 자기들이 뽑은 이 신입사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명예와도 비슷한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뽑은 친구들이 잘하면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막 자랑도 합니다. 저 친구 내가 뽑았어. 막 이런 식으로 저도 자랑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디 가가지고 거래처 가서 말도 못하고 막 임원들 앞에서도 자꾸 실수하고 임원들 앞에서 PT하는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이런 친구들을 뽑아놓으면 제가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못 뽑아. 너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불합격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들, 습관으로 보여지는 이런 실수들은 지금 당장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당장 바로 잡는다기보단 지금 당장 발견하는 게 맞겠죠. 면접 증후군을 고치기 위해서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모의 면접을 반드시 실시하세요. 그게 스터디가 됐든 친구들이랑 하든 뭐 컨설팅이 되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바로 모의 면접을 잡아서 한 번 정도는 꼭 보시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자신의 면접 모습을 반드시 녹화를 하세요. 영상 녹화를 하면 그 안에 여러분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을 텐데 제일 처음에 보면 되게 충격적입니다. 근데 그 충격을 받는 게 지금 충격을 받는 게 낫지 모르고서 면접 가서 그 실수들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특히나 태도나 습관, 자세, 표정 등을 중심으로 채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면접 답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면접 시즌 돼서도 준비하면 어느 정도 금방 잡혀요. 왜냐하면 스크립트 어느 정도 만들고 그거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연습하면은 금방금방 그건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나 습관, 자세, 표정 같은 것들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 위주로 바로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발견된 단점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네.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하나? 부단한 노력으로 반드시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크게 두 가지 설명드렸죠. 비시즌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하고 있을 것들과 그리고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을 것들 아니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액션 플랜들을 드렸는데 요번 시즌이 오기 전에 이 비시즌 기간 동안 이것들을 반드시 실행에 옮긴다면 제가 장담컨대 다음 시즌 때 좋은 결과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100% 최종 합격의 기쁨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앞으로 계속 쭉쭉 올라갈 컨텐츠들을 위해서 응원하는 댓글들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